113쪽에 4-1 4-3 네 112쪽에 3-2번 112쪽에 3-2 네 114쪽에 5-1번 114쪽에 5-2 1번 1? 2는 아는데 1을 모르는 거야? 그냥 1하고 2 해버려. 아, 어차피 유형은 달라. 아, 네. 5-2도. 또, 여긴 이게 단가요? 더 없어요? 저 베이직센 네, 베이직센으로 가요. 어디요? 95쪽에 35번이요. 95쪽에 35번 35. 요것만? 아니요, 그 유형을 잘 알겠어요. 설마 요것만이지 않겠지? 다 같은 유형인데. 또 있어요? 91쪽에 12번 91쪽에 12번. 11? 12? 저 13번 13번. 네. 4번도 그 앞 페이지에요? 네. 4번. 네. 저 95쪽에 31번이요. 95쪽에 31. 31. 네. 김가은 학생이랑 김범준 학생이 이제 2주 동안 가족여행 가서 못 나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못 나와요. 네, 그리고 나머지 다 왔습니다. 네. 네, 또, 저 91쪽에 10번이요. 91쪽에 10번. 네. 끝. 시작해요. 오늘은 여러가지 방정식을 좀 나가야 돼서 진도를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나가요? 여러가지 방정식 유형을 좀 여러 개를 해볼까. 시간 되는 데까지는 유형 설명할 거예요. 시간 되는 데까지. 근데 뒷부분이 조금 어려운 유형들이 있어서 해보고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개념 유형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3-2번부터요. 요거부터 맞죠? 자, 시작을 해보면 자, 치환하는 거죠? 그래서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 꼭지점 알았으면 그려야죠. 자, 그려놓고 x가 지금 1,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지나고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네. 축이 x는 1이라는 것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범위 보셔야죠. 범위를 보니까 0에서 3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요 정도 됐겠죠. 그래서 요게 범위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우선 축이 뭐냐 그랬죠? x축이 뭐냐 그랬으니까 얘가 a예요. 이 축이 이제 x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a는 1이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고 최소값을 b를 갖는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거 범위 구하는 거죠? 표시해 놓으면 가장 밑에가 여기죠? 그러니까 얘가 최소예요. t의 범위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제일 큰 게 여기죠.
그럼 이 3일 때가 최대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3 대입하시는 거죠. 3 대입하니까 3이 되겠죠? 네. 4 빼기 1이어서. 자, 그래서 이게 t의 범위를 구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이제 다시 시원한 걸로 갈게요. 그럼 t제곱에 플러스 지금 6t 플러스 1 플러스 2죠. 요거까지만 치환한 거니까 1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럼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8 표준형 바꾸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8 그래서 t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뭐 이쯤 되고 마이너스 1 여기라고 하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요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축 표시하시고 얘가 x는 마이너스 3이고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무조건 여기네요. 그럼 거기에서 최소값이니까 이 자리죠.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셔야죠. 그러면 4 빼기 1이니까 얘도 3이네. b가 3이죠. 네. 그래서 a 곱하기 b는 3. 얘랑 곱한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거 이해돼요? 되는 거 맞아요? 이거 낼 건데. 자, 네. 이해되시는 거 맞죠? 네. 지금 이제 문제를 하나씩 내고 있거든요. 5문제 냈어요. 그리고 앞에 근각에서의 관계 있죠? 2차 방정식에 거기서 3문제 냈고요. 네, 여기서도 3문제 낼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우선 내고 있는 중이에요. 뭐 시험은 저 1월달과 똑같이 똑같이 나오고요. 네, 자 어려운 걸 섞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네, 자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 네. 니네들이 90점 이상이 나오는 애들이 좀 있으면 생각해 볼게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4-1번으로 넘어가요. 4-1번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했는데 범위를 먼저 보시는 거고 범위가 x의 범위죠? 그러니까는 y가 없어져야 돼요. y는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y 자리에 대입하면 문자가 x로 통일이 되니까. 자, 그래서 2x제곱에 2에 그 다음에 1-x의 제곱 그래서 2x제곱에 플러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그래서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여서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셔야죠. 표준형으로 바꾸면 4로 묶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에 나누기하고 제곱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 그래서 4에다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고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범위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제 범위의 값을 보면은 수직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이 2분의 1,1이니까 요쯤을 2분의 1,1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이게 범위 표시해야죠. 마이너스 1이면 요쯤 되겠죠? 1이면 바로 옆에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모양인데 최대값이 몇이냐 그랬으니까 얘가 대입됐을 때가 최대가 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9 더하기 1 그래서 10 최대값은 10이고요. 최소값은 얘죠. 1이죠.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되는 거죠? 네.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 다음 4-3번. 자, 얘는 나타내고 있는 게 어차피 얘가 좌표니까 대입할 수 있잖아요. 이 범위에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좌표인데. 그래서 범위도 A의 범위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대입을 한 게 왜 대입했냐면 여기다 대입하려고요. 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문자를 A로 통일을 시켜서 전개를 하시면 표준형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마이너스 플러스 6?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범위 표시해야죠. 지금 나와 있는 게 3,6이에요. 대충 여기를 3,6이라고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축이 3이죠. 근데 범위가 3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최소죠. 얘가 최소인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에 대입하니까 1이 되고 마이너스에 대입하니까 4가 되고 맞죠? 그럼 1, 4, 3, 8? 최소값이 8이에요? 마이너스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4에 저 왜 여기다 대입했냐? 식이 얘인데 어쩐지 이상하더라. 여기다 대입해야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6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10 요게 나올 거고요. 이게 최소겠죠? 자, 최대는 얘네요. 네. 지금 여기 꼭지점의 Q값이 무조건 최대잖아요. 이 그림에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다들 그래프 볼 수 있으시는 거죠? 네, 지금 이 방식의 그래프를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프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이제 뒤로 갈수록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건 꼭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1번. 5-1번은 이제 좌표 어떻게 정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첫 시작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6, 1을 미지수로 정하는 거죠. A. 그러면 Q의 좌표를 쓸 수 있죠? A, 0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P의 좌표도 쓸 수 있어요. 요 식에다 대입하는 거니까 P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얘가 A가 가로잖아요. 그러니까 가로가 A고 얘가 세로잖아요. 네, 세로가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돼버린 거죠.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6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9, 마이너스 9를 바로 써주시면, 네. 바로 쓰면 안 되네. 부호가 다르네.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플러스 18이 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A가 3이 들어갔을 때, 네, 최대값은 18이 된다. 이게 답이죠. 이해 되실까요? 답이 9인데요. 9요? 18 아니에요?
더하시고. 어? 9 두 번 더하시고. 2 번 더했어? 네. 잠깐만. 아, 그러네. 이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 네. 여기가 9네요. 한 번 더 더했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x의 값은 아니지. 최대 값은 9. 네, 이렇게 됩니다. 5-2번은 식만 써드릴게요. 네. 여기를 x라고 두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28-2x가 되는 거거든요. 세로 2개를 빼야지 28m 철망이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가로, 얘도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돼요. x 곱하기 28-2x 하셔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8 하셔서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끝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됐죠? 다음 이제 베이직센 어디부터야? 90? 90부터죠. 90에서 나와 있는 거 의미를 좀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얘가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 b로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x축이 y는 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이용하셔서 근을 구하시면 되는 건데 다 넘기니까 부호 바꿔서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포물선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위로 볼록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여기에 x축 y는 0이 요거일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겠죠. 요 점이 지금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 가지고 요 모양을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두근의 합이랑 곱을 구할 수 있죠. 두근의 합이 2분의 5잖아요. 두근의 곱이 2분의 1이고요. 자 이걸 왜 구했어요? AB의 길이 구하라 그랬는데 AB의 길이가 얘잖아.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알파 빼기 베타예요. 지금 긴 거에서 짧은 거 빼야죠. 네, 그래야지 길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곱셈 공식인지 이용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에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2분의 5 대입하니까 4분의 2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니까 4분의 17이 될 거고. 자 그래서 4분의 17이 됐는데 얘 제곱이 4분의 17인 거니까 제곱 없애면서 뿔마루트 붙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뿔마루트 붙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7이 되니까 2번이 답이죠. 음수는 길이가 없잖아요. 네, 양수여야지만 되니까 길이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10번 12, 13. 자 지금 얘는 y는 이 그래프와 직선 이거의 한 교점의 x좌표가 요거라 그랬는데, 뭐 얘는 전에 얘기했지만 켤레근이죠. 1-루트2가 다른 근이 무조건 있는 애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건 여기다가 얘를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입을 하면 ax 플러스 b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어서 얘도 다 넘기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플러스 6-b. 자 이렇게 썼어요. 는 0. 근데 우리는 이미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알고 있거든.
얘네 두 개 더하면 2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야. 부반대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지금 2 마이너스 a인 거죠. 그래서 a 값이 4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고요. 두 분의 곱은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6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니까 b는 7. a가 4고 b가 7인데 두 개 더하래요. 11. 4번이 남죠. 이렇게 푸는 게 10번. 넘어가요. 다음 12번. 항상 위쪽에 있도록 이 얘기는 얘가 지금 포물선이잖아요.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올 거고 얘가 2x 플러스 1이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갔겠죠. 근데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는 안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만나면은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생각하시면 판별식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범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 안 만나는 거는 뭐야? 허근이라는 얘기죠.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놓고 여기다 그냥 2x 플러스 1을 y에다 대입만 하시면 되죠. k제곱 플러스 4. 그래서 다 넘겨서 계산하면 플러스 여기까지 써놓고 여기까지 쓰는 거 방식은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풀지만 계속 똑같죠? 네, 방법이 바뀌진 않아요. 이 상태에서 판별식 사용하시면 되겠죠. 짝수식 사용하는 게 낫겠네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네, 이렇게 이제 얘를 바꿔서 쓰시면 네, 그러면 짝수식은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일 거고 그래서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 1이고 c가 k제곱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이어서 없어지니까 2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서 k는 1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겠죠. 됐나요? 13번 뭐 똑같은 거잖아. 이건 해보시죠. 네, 13번은 방금 12번이랑 똑같죠? 대입하는데 접한다 그러면 판별식은 0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3번은 안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해야 되나? 뒤에를 못하나? 뒷부분을? 꼬여서 못할 수도 있겠다. 할게요. 네. 좌표를 구하는 거였네, 문제가. 그래서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네요. 다 오늘 우변으로 넘기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에 a는 1이고 마이너스 2k는 0이라고 식을 쓰시면 되고 플러스 8k가 돼서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는 0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2가 됐죠. 근데 끝난 게 아니죠. k 구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좌표 구하라 그랬지. 자, 그러면은 이 k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도 대입하고 여기다도 대입하겠죠. 자, 그래서 저기다 대입하시면 여기다 대입하는 게 제일 확실하겠다. 마이너스 1을. 이게 제일 쉽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또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플러스 2로 인수분해하니까
예, x도 마이너스 2죠. 자, 그래서 그 x 구하려고 여기다도 마이너스 2 넣고 여기다 k도 아까 마이너스 2였죠?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y도 마이너스 2죠. 답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답이에요. 대입할 거를 계속 생각해야 되죠. 네, 문제를 푸실 때. 그래서 이제 순서 잘 못 외우시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또 있나? 여기 어디야? 95페이지 35 아니구나 31 그 두 개만 하면 돼요? 31번은 왜 해달라 그런 거예요? 계산이 더러워서요? 네. 자, 이거 왜 해달라 그런 거야? 다른 건 다 푸는데 왜 이것만 해달라 그랬죠? 네. 계산이 더러워서 그런 거죠, 지금. 아니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와요? 나오죠. 자,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2에다가 x제곱에 플러스 2분의 9x에 나누기하고 제곱하니까 16분의 81 마이너스 16분의 81 플러스 9 그래서 2에다가 x 플러스 4분의 9 제곱 곱하니까 마이너스 8분의 81 그러니까 얘는 8분의 72 그래서 x 플러스 4분의 9의 제곱 마이너스 8분의 9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9예요. 그러면 얘도 아래로 볼록일 거고 그 다음에 축이 마이너스 4분의 9 정도 되니까 네, 이쪽에 있을 거고 아래로 볼록 이렇게 한다고 치죠. 근데 이 범위를 표시를 색깔을 해보면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점 몇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좀 더 멀리 있는 거죠. 이 축보다 한 이쯤에 있다고 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지금 폭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자, 뭐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거? 최대 최소 구하면 돼요? 네, 그러면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최소값은 무조건 얘죠. 축을 지나고 있잖아 범위가. 네,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최소값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8분의 9가 최대값은 여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 그냥 얘한테 대입하는 게 쉽겠죠. 마이너스에 대입하니까 2에다 마이너스 9 없어지죠? 2죠. 최대값이 2예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8분의 9. 이해돼요? 그래프를 잘못 그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 근데 지금 그래프 얘기해서 할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이거 원래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분수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프 그리긴 해야 되거든요. 모양을 찾아야 돼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다 이 방식이잖아요. 지금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다 똑같은 방식이죠. 이거를 매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얼마나 시간이 낭비해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제 요령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요령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제가 그냥 하나 그냥 풀어드리면 자, 우선은 제가 이거 표준 형식으로 이제 바꾸는 방법은 이제 계속 하니까 그런 거지만 이 표준형의 PQ 구하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원래는 이런 문제 풀 때에는. 근데 이제 Q는 좀 복잡하니까 Q까지는 안 외우시더라도 P 정도는 외울 수 있거든요. P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그럼 얘를 보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4고 C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거든요. 여기다 대입해보면 축이 그냥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4가 돼서 축이 2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 축이 2라는 걸 생각하시면 지금 2가 이 사이에 있죠. 그리고 얘가 위로 볼로깅이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2가 얘한테 좀 더 가깝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제 최소는 얘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가 요 식에다 그냥 4 대입하시면 돼요. 이 식으로 계산하기 더 쉽잖아요.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나왔죠. 최대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2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에 8에 마이너스 2가 되니까 2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가 2고 최소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할 때마다 매번 그리는 게 아니야. 네. 그거는 처음이니까 익숙해지라고 그림을 보여주는 것 뿐인 거고,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면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범위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시는 게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셨을 때 네, 그림 상관없어요. 그림 안 그려도 돼요? 네. 네가 못 풀 뿐인 거잖아.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림 안 그려도 아무 상관없는데 네가 못 그리고 안 그리고 못 풀 뿐인 거야. 그냥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안 그려도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최대값, 최소값 요거 하라 그랬는데 뭐 생각할 필요는 없죠.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고,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 플러스 k가 되고, 꼭지점의 좌표가 1,2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자, 얘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x의 범위 확인해야 되는데 얘가 축이죠 지금. 음수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내려가고 있는데 최대값이 뭐냐 그랬으니까 얘가 최대네. 2 플러스 k가 지금 5여야 되는 거죠. k가 3이죠.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시는 거죠. 축을 확인하고 이 범위가 그래도 축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축 안에 있으면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디가 더 가까운지 생각해야죠. 조금이라도.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왼쪽에 가까우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모양을 그리시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 더 가까우면 반대로 이렇게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숫자도 이미 라인을 맞춰놨으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도 했고요. 더 있나? 끝났죠? 다 했죠? 네. 오늘 워크북은 99까지 낼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워크북은 지금 99까지가 숙제입니다. 자, 오늘 여러가지 방정식 하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뭐 보통 고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차수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방정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1차 방정식이 기본 틀인 거예요. 방정식은. 그러니까는 어차피 x값을 구하려면 2차든 3차든 4차든 무조건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야지만 우리는 x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못 만들면 못 구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배웠으니까 2차 방정식도 인수분해를 해서 1차 방정식 두 개가 곱해지는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값을 꺼내잖아. 그럼 3차 방정식도 똑같아. 1차 방정식이 3개가 만들어지면 돼요. 인수분해해서. 4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이 4개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3차면 3개고 4차면 4개고 5차면 5개고 6차면 6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답을 구하실 때도.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할 때에는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조리제법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할 때 조리제법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할 때 조리제법 하는 방식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에도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곱셈 공식에서 인수분해 공식 알아야 되고,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실 때 당연히 이제 근해 공식으로 대입해야 되면 근해 공식에도 대입하셔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밑에 있는 뭐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1번에 나와 있는 걸 할게요. 자, 지금 얘는 3차식이죠. 얘는 그냥 봐도 x가 2라는 거 아니까.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그냥 근해 공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12.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하면 답을 하나, 둘, 세 개를 구한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얘는 x로 묶어야죠. 조리제법을 해도 되겠지만, 네, 묶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묶어주셔야 되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랑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x값이 0인 거예요. 얘가 3인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렇게 세 개를 바로 구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곱셈 공식을 아셔야 되는 거죠. 인수분해 공식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식을 알고 푸시면 되죠. 모르면 뭐 해야 돼요? 조리제법 하셔야죠. 조리제법 어떻게 해요?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인수분해 했을 때 요식이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이렇게 내리시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에 1에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됐죠. 지금 얘가 얘잖아요? 네. 인수분해 당연히 안 되죠? 또 근해 공식에 대입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무조건 근해 공식. 애매해도 근해 공식. 네. 아시겠죠? 자,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얘는 합차 공식이죠. x제곱 플러스 4에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죠. 그러면 뭐 합차 공식이 또 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루트 4i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답이 되는 거고, 얘는 x제곱이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서 4차식이니까 답이 지금 4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앞에 배운 내용을 모르시면 힘들 수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1번은 조리제법 하란 얘기거든요. 이거 설명 안 할 거예요. 네, 해보세요. 조리제법. 어차피 조리제법 하면 나오는 답이어서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제 1번은 설명 안 할 거고요. 예제 2번도 볼게요. 예제 2번을 보면 얘도 뭐 솔직히 할 얘기 없어요. 치환하는 거잖아. 얘 그냥 치환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인수분해 하는 거여서 얘도 해보세요. 자, 얘는 전개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환하는 거니까.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 얘기하세요. 이거는 계산이다 보니까 니네가 좀 해봐야 돼서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배운 내용이라. 자, 그 다음에 얘도 할 얘기는 없는데 그래도 보기차식이다 보니까, 보기차식 기억나시죠? 완전제곱식이랑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게 보기차식이잖아. 얘는 그냥 인수분해 되면 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이랑 2로 인수분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아까 그 개념 문제에서 이렇게 풀었죠? 그럼 얘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얘는 x제곱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옆에 있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보기차식을 하셔야 되는데, x4제곱 플러스 1에 앞에다가 플러스 2x제곱을 만들어 주시고 바로 x제곱 빼주셔야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이어서 합차공식을 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인수분해가 다 안되니까 근해공식에 넣으셔야죠. 자, 그래서 근해공식에 대입하시면 요게 나오는데, 얘는 좀 외우세요. 요 인수분해식은 자주 나오거든요. 네, 요 식이랑 요 식은 x 값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네, 요 문제 그냥 뭐 근해공식 대입해도 되긴 하지만, 네, 자주 나오는 것들은 좀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좀 외워서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으로 하는 방식 여기 얘기했고요. 자, 좀 더 자, 필수예제 4번 이거 대칭형 제가 예전에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거 어디 나왔더라? 1품에 나왔었죠. 그 특강 하신 분들 특강 했을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나왔다고요. 기억나? 특강할 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대칭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면 양쪽의 숫자가 똑같아요. 네, 이렇게 돼 있을 때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x제곱으로 먼저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랑 이렇게 먼저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곱셈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사용하시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바꿔서 쓸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5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고요. 뒤에 마이너스 4가 나왔죠? 그리고 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얘 계산해야죠. 숫자는. 그래서 t라고 치환한 다음에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 돼서 마이너스 6이랑 1로 인수분해가 돼서 t의 값이 하나는 6이고 t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t 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치환을 했던 x 플러스 x분의 1이 6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식 하나 쓰고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식 하나 쓰고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만들려면 다시 이 식 전체에다가 x를 다 곱하는 거예요. 다시 x를 곱하면 x제곱에 플러스 1은 6x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얘도 x를 다 곱하면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여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식이 나오게 돼서 인수분해 둘 다 안되니까 근해공식을 둘 다 넣으시면 되는 거고 방금 했던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 또 나왔죠? 네, 그러니까는 외워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주 나오니까. 자, 그리고 얘는 근해공식 사용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대칭형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런 것들은 연습을 좀 더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제가 몇 개까지 있냐? 5, 6, 7 7번까지 있어요. 그렇죠? 아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할까요? 풀어봅시다. 네.